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이제 교육 기관인 이제 Into University Partnerships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 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동시에 영국과 미국 대학교의 비교 혹은 약간 그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조금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 나라를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유학을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Q&A 세션을 또 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중간에 이 부분 놓쳤어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저희가 이따가 다 확인을 할 거라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채팅방 혹시 요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 혹시 처음 사용해 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챗박스라고 해서 아마 뜰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고 이제 질문을 거기다가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학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 1965년도부터 지금 17년도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유학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실 유학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학을 고려를 하셨고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답변을 받았던 게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양성을 받고 싶어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많이 특별해지고 좀 메리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이제 뭐 알게 되면서 본인 자체가 이제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공부했던 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학생분들이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랑 미국 유학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국가에 대해서 조금 비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국이랑 미국이랑 일단은 크기 사이즈부터 다르죠. 그 구글맵이나 이제 그런 데 찾아보시게 되면 그 영국의 나라 그 지도와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스케일 자체가 두 개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개수도 좀 상이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립으로 지금 되어 있고 130개 이상의 그런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사이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별로 그 주 안에서의 주립대, 사립대, 커뮤니티 college 등등등 많기 때문에 4,0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의 이제 명문대라고 하면 보통은 물론은 이제 옥스포드, 캠브리지가 있고 하겠지만 탑 10위권, 탑 20위권에 안에 있는 대학교들도 충분히 명문대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탑 200위권, 탑 300위권, 전미 300위권 안에 들어도 충분히 명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수가 일단 특경부터 다르다.
라는 걸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의 형태가 영국과 약간 미국의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역사적으로 좀 나열되어 있는 유니버시티를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명문대라고 하면 아이비리그 아니면 러셀 그룹 이렇게만 사실 보시게 되는데, 그거 외에 보실 수 있는 학교들 타입이 정말 다양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영국의 러셀 그룹은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셀 그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리서치 중심 대학교, 좀 히스토리가 있고 연구 중심적인 그런 대학교다라고 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은 히스토리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Ancient University부터 맨 아래 New University까지 학생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대학교, 그런 타입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ncient University는 말 그대로 할아버지 대학교처럼 1000년부터 설립된 그런 대학교.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에서는 귀족들만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Ancient University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드브릭 유니버시티라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후로 가서 이제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나라가 이제 만들어준 대학교들이 이제 레드브릭 유니버시티. 실질적으로 대학교 외관을 보게 되면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레드브릭 유니버시티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플레이트 글래스 그리고 뉴 유니버시티로 가서 지금 시대를 보면 에인션트부터 뉴 유니버시티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은 주가 있다 보니까 주립대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주에서의 첫 번째로 설립된 대학교. 그래서 뭐 퍼블릭 유니버시티 하면 주립대학교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주 안에서도 물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사립대학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약간 차이점은, 주립대는 말 그대로 주에서 운영을 하는 대학교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조금 학생 수를 받아야 되는 규모가 더 크고요. 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리서치 펀딩이나 그런 것들, 주에서 제공되는 그런 펀딩, 학생들이 내는 학비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외에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알럼나이, 동문회들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퍼블릭보다는 훨씬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사이즈도 적고 학비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버럴 얼츠라 그래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박사나 뭐 포닥까지 제공되는 그런 전반적인 종합대학교인 반면에, 리버럴 얼츠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부만 제공하는, 학부 중심적으로 제공되는 사립대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대학원, 더 좋은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취업 쪽을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하신 정치인분들이나 대통령분들도 리버럴츠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테크니컬 스쿨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버지니아 텍, MIT, 약간 이런 과학 기술 쪽으로, 뭐 캘리포니아 텍, 아니면 이제 버클리 임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특화된 학교들을 이제 테크니컬 스쿨이라고 하고, 커뮤니티 컬리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문대, 2년제 전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시스템이랑 미국 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아무래도 저희 한국이랑 많이 친숙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가 4년제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12학년에 마치는 게 아니라 13학년에 마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3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일단은 지금 영국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인터내셔널 이어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가 12학년까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국 학생들이 드는 A레벨 요 수준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인터내셔널 이어원 통해서 1학년으로 아니면 2학년으로 진학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영국이나 이제 미국 학부에서의 약간 차이점은, 물론 졸업 시에 필요한 학점들도 상이하지만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조금 달라요. 졸업 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360학점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제 약
18개 과목 중에서 전공 과목이 15개예요.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에 관한 이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좀 더 깊게 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졸업 시에 120학점, 쿼터제는 180학점을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서 전공 과목은 12개 정도고요. 그 외의 과목들은 교양 과목을 쌓는다든지 대학교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에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살펴볼 수 있게 좀 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영국으로 가시게 되면 영국 학부하고 나서 바로 각 박사로 가는 경향보다는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를 가는 추세가 있고요. 미국은 학부를 하더라도 바로 박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물론은 중간에 마스터도 하기는 하지만 막 그렇게 바로 학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박사로 간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학점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다른 점 보이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등급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사용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GPA라는 걸 사용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레벨 이제 그 A나 A부터 뭐 E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요거는 대학교 학점 시스템을 제가 이제 예시로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약간 이런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이제 최상위는 이제 First Class Honors라고 불리고, 미국은 GPA 정말 4.0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대학교는 지원 방법도 사실 달라요.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런 학교 그런 시스템이 다르다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영국은 좀 더 깊게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고, 미국은 여러 가지를 좀 더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원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프로치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영국을 학생분들이 대학교를 보실 때는 학생들이 일단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공부 분야, 내가 원하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전공 과목만 들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전공에 관심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학교부터 선정, 아니면 그거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마음에 들면 그 안에 웬만한 전공들은 다 미국에서는 학부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공을 조금 검색을 하고 학생분들이 좀 추려나가는 그렇게 좀 방법이 진행이 되고, 영국은 유카스라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5개의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 시스템은 좀 간편하고요. 공통 에세이를 사용한다라는 게 조금 이제 지원 시스템이 좀 간소화되어 있어서 학생분들한테 편할 수도 있겠지만, 5개를 일단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학생분들한테 좀 리밋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이라든지 대학교 사이트 통해서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대학교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 학교별로 미국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라든지 지원 서류들이라든지 에세이 항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분이 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다만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학교를 지원을 해도 된다. 다만 개수의 제한은 없지만 비용에는 이제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은 발표를 받을 때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통해서 결과를 받고, 미국은 학교별로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나뉘게 되고, 지원할 때 방법은 영국은 유카스 제도 따르고 자기소개서, A레벨이나 AS, IB 성적을 통해서 학생분들이 심사를 받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뭐 GPA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보고, 한국에서도 내신 등급을 보고요. SAT, ACT, 뭐 IB나 AP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요건이 있으면 들어가고, 미국은 학과 외의 활동을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성적이 정말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미국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싶어 해요. 너가 어떠한 학생이고 우리 학교에 잘 맞을지를 판단을 하고,
영국은 그 전공을 골랐으면 우리 학교에 약간 지원하는 그런 전공을 우리 학교에서 왜 이 전공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성적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보통 미국은 몇 개 학교를 지원하나요?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미국으로 학교를 지원을 할 때 저는 10개 미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학생분들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하이스쿨 카운슬러랑 얘기를 하면 적어도 10개 정도는 지원해라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탑티어, 중간, 세이프티 학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국제학교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미국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그래서 뭐 10개를 지원하셔도 되고 뭐 정말 나는 정말 5개 미만으로 지원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의 기숙사라든지 학교 생활.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어떤 사람이고 너가 우리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중요시해요. 공동체 생활을 많이 강요하는 게 미국이에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적인 약간 그런 독립성을 좀 더 추구를 하는 쪽이 영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다른 점이 영국은 1인 1실이 나와요. 미국은 2인 1실이 기본이에요. 학부 처음에 1학년 들어갈 때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그에다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진 것처럼 그 2인 1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2인 1실에 화장실을 2명이서 같이 쉐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쉐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층에서 화장실을 이제 젠더만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좀 특성이 다른 것 같고요. 영국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식사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기숙사 내에 키친이 있어서 거기서 학생분들이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사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부분분들이 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 다이닝홀이 있고 학생분들이 1학년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기숙사랑 밀플랜을 같이 구매를 하셔서 1년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시게끔 대학교 자체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와서 친구도 만들고 여기 뭐 이것저것도 많이 들어보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추구를 하는 방향성이 미국. 좀 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거나 나는 좀 더 독립적인 것들이 좋다라고 하면 차라리 영국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거는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국가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보통 미국은 1학년 때 거의 무조건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영국도 그런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은 1학년 때는 의무로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학생들끼리 뭐 같은 룸메이트끼리 나가서 오프 캠퍼스 찾아보고 같이 살고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모든 대학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뭐 2학년 이상, 뭐 3학년 이상한테는 뭐 기숙사 배정을 개런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옵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학년이 우선시로 되게.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살고 싶으면 기숙사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가시게 되면 기숙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 질이라든지 그 룸 타입이나 이런 거를 그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국가 다 절대평가랑 이제 능동적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고 영국은 들을 때 강의 스타일 수업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좀 더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론적인 거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요. 중간에 리포트 조금 보거나 마지막에 최종 시험으로 아예 해서 총 성적을 만들어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 과제, 뭐 위클리나 바이 위클리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낸다든지 작은 뭐 에세이 그런 식으로 주고 그룹 프로젝트하고 발표 같은 거 하고 강의나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실 많이 그래서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미국 대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그런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전공 위주로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학 후에 사실상 전가를 한다든지 편입 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안에서 내가 1학년, 2학년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이 그런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때문에 입학한 다음에 충분히 전가도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원하면 전공도 같이 추가해서 들을 수 있어요. 더블 메이저라고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고 마이너라고 해서 이제 부전공을 따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학생분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해서 딱딱딱 맞춰서 가실 수 있겠죠. 끝나고 나서 인턴십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는가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영국의 샌드위치 이어라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마지막 학년에 제공을 해요. 그러면 졸업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3년은 공부하고 1년은 취업 인턴십하고 샌드위치 이어가 제공되는 전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분이 난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자체에서 좀 실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핸즈온 러닝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공부하면서 이제 인턴십 하실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 이제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 해서 CPT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풀타임 잡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학생 5개월에서 6개월 기간 아니면 그 기간에 그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공부는 잠시 중단하고 나가서 풀타임을 일하고 돌아오는 약간 이런 코업 과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영국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바뀐 게 올해 7월부터인가 아마 그레듀에이션 루트라고 아마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생분들이 스폰 없이 이제 사용 가능한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OPT라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1년 취업 비자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템 전공을 하게 되면 2년을 추가로 해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 그래서 일명 이과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과 전공들은 1년 이제 OPT 하고 나서 2년을 추가 연장을 하면 총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요즘에 학생분들이 스템 전공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예요. 실질적으로 스템이 이공계열도 되지만 요즘에는 비즈니스 아니면 인문에서도 스템 되는 그런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잘 찾아보고 학교를 이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샌드위치어가 전공에 따라 상이한 거예요. 졸업 후 샌드위치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공에서 샌드위치어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지원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비자 받을 때도 이제 샌드위치어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어는 학업 기간 동안에 하는 거고 그레듀에이션 루트는 졸업하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위에는 샌드위치어 아니면 이제 CPT 코업 리서치 핸즈온 러닝 요거는 학업하시면서 그 아래는 졸업하고 나서 사용 가능한 거.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유학 비용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은 저희 대표적인 이제 파트너 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를 일단은 기본으로 잡아놨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비용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고 다만 기숙사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런던 지역은 센 편이고요. 지금 맨체스터라든지 그 외의 지역으로 나가시게 되면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세이브해 나가실 수 있고요. 제가 옆에 둔 거는 미국인데 같은 랭킹을 사실 보여드리기 위해서 UC 버클리를 사실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립대학교도 있고
뭐 사립대학교도 있고 정말 뭐 그런 테크니컬 스쿨, CC 정말 학교가 타입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학비가 지금 보시는 거가 정말 많이 책정이 된 거예요. 비싸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지금 캘리포니아가 조금 아무래도 세기 때문에 보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 세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유학 생각하는 그런 비용에 맞춰서 주를 골라도 되고 대학교를 고르게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대학교를 또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 지금 요게 1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비싸 보이지만 요것보다 저렴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지만 좋은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월드 랭킹만 봤을 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던 거고요. 영국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은 A레벨을 통해서 1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1년 파운데이션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마치고 파운데이션 들어가셔서 1년 공부하고 이제 3년을 영국에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총 걸리는 기간은 어차피 4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한국에서 보는 대학교는 4년, 미국에서 4년, 영국도 파운데이션 하면 4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인터내셔널 이어원이라 그래서 성적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좀 더 높으셨던 분들 아니면 뭐 다른 파운데이션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인터내셔널 이어원으로 다른 학교로 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인터내셔널 이어원을 공부하고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2학년, 3학년 하고 졸업 그런 방법이 있고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엔트리, 영어나 GPA나 SAT, PROC의 그런 것들,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기타 등등 준비하셔서 다이렉트 엔트리로 해서 1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면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처럼 그런 교육기관들이 좋은 이제 그런 예비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내셔널 이어원이라고 하는 학부 패스웨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엔트리보다는 GPA라든지 영어 성적이 조금 더 낮지만 국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내가 4학년까지 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이라고 하면 왠지 영국처럼 파운데이션처럼 1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영어에 따라서 한 학기나 두 학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학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몇 과목 듣지만 그런 일반 교양 과목이나 정규 과정을 같이 동시에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패스웨이 기간 동안에 들으시는 학점들이 고스란히 인정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웨이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4년 이제 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 기간에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대학교 자체에서 영어 코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시작하고 패스웨이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제 편입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1학년 공부해서 이제 미국에 편입을 하거나 뭐 2학년, 뭐 3학년 공부해서 미국으로 편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사실 가실 수 있는 옵션들은 좀 더 영국에 비해서는 좀 더 플렉시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교육기관인 이제 인투 유니버시티 파트너십에서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라 그래서 대학교랑 저희 인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하나의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희 학생들이 추가적인 튜터링 추가적인 서포트를 더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 대학교 자체에서 다 코오디네이트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같이 이제 한국 이제 연락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출국 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제 프리스크리닝 이제 지원 가능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 장학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예비 과정을 운영을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 12년, 13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을 보내왔고 학생 만족도도 전 세계적으로 92%면 그만큼의 학생분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의 미국 파트너 대학교들이에요. 11개의 파트너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리조나 대학교랑 콜로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9개 학교에서는 어학 과정, 패스웨이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콜로라도랑 아리조나만 다이렉트 직접 이제 다이렉트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서부랑 중부, 동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입학하실 때는 사실 다이렉트도 뭐 그렇고 패스웨이도 그렇고 내신 성적을 봐요. 고교 내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고교 내신을 봐요. 수능은 따로 보진 않고요. 고교 내신을 보곤 있어요. 그래서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기준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입학 요건이 5.5에서 낮으면 6.5까지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 평균이 6.5등급까지인 경우 이제 가실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뭐 5.0등급까지인 경우 가실 수 있는 학교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라고 해서 뭔가 결코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런 것들이고 애리조나 하비스 캠퍼스도 장학금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이렉트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장학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혹시 뭐 종로에 향후에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죠. 미국 대학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대면 수업이 될까요? 대면 수업을 해요. 이번 가을부터 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을 학기에 앞두고 비자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비자 인터뷰 난이라 그래서 인터뷰 스케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다 미국에 가서 대면 수업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생각에 다들 이제 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다 대면으로 돌입을 했고요. 몇 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번 가을 학기에 제공을 하고 다음 학기에 캠퍼스로 오실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또 클래스 메소드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들에 따라서 대면 수업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백신 리퀘어먼트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너는 우리 학교에 이제 클래스를 듣기 전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다 맞춰주고요. 학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분들이 일단은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영국은 바이러스 때문에 잡음이 많던데, 걱정이 많던데, 거기도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영국도 이번 가을부터 사실 대면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들어가지만, 학교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스웨이의 경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나 인터내셔널 이어원 그런 루트에 따라서 이번 가을 학기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다음 봄 학기부터는 1월부터는 캠퍼스로 오실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영국 저희가 파트너 대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맨체스터 대학교가 들어오고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엑시터 대학교, 저희의 또 명문 대학교죠. 그래서 엑시터 대학교가 있고 시티 대학교, 시티 런던 대학교도 있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부설 A-레벨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자체에서 A-레벨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잉글리아. 그래서 명문 그런 대학교 목표를 한다든지 의대 목표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UEA. 뉴카슬 대학교. 국내에서는 뭐 건축학으로도 많이들 알려져 있고 혹은 뭐 약대라든지 아니면 뭐 메디슨 쪽이라든지 그런 의학 관련해서도 괜찮은 대학교예요. 그쪽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파트너 대학교들에서 제공되는 그런 예비 과정, 어학 과정이라든지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이어 1, 프리마스터, 그레듀 디플로마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공을 고르고 대학교를 딱 봐야 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전공 골랐는데 대학교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초이스 센터를 저희가 또 마련을 해드렸어요. 초이스 센터는 지금 보시는 인투 런던 센터,
저기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투 런던 센터와 인투 맨체스터 센터 이렇게 두 곳이 초이스 센터라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할 줄은 알지만 어딜 가야 될지 모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셔서 공부하고 내 성적에 맞춰서 개런티 이제 입학 보장받아서 진학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인투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NCUK라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NCUK 소속 대학교들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투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영국에 130개 넘는 대학교가 있었죠. 인투 런던 통해서 100개 넘는 대학교들로 개런티 진학 보장 받으셔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 넓은 거는 인투 런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A레벨을 하면 최상위 대학들 3개로 갈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뉴튼 A-레벨이라 그래서 University of East Anglia 통해서 제공하는 그 A-레벨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 이유예요. 원하는 탑 대학교로 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학한 사례들을 보면 옥스포드, 캠브리지 간 학생도 있고요. 임페리얼 컬리지 간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탑 영국 대학교를 목표로 한 학생들과 뭐 의대를 좀 더 준비해서 가고 싶은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학교고요. 일반적인 미국 대학 준비 서류 SAT, AP 또는 영국 재학을 지원 못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카스 통해서 다만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미국도 한국처럼 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의 차이가 크나요? 사실 그러지는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다른 거는 그 지역에서 캠퍼스 다른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그 베네핏이 조금 달라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미국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지금 캠퍼스 여러 개 오레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캠퍼스가 코발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밴드라고 하는 도시에 또 캐스케이드 캠퍼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없어요. 입학 요건 다 똑같아요. 다만 제공되는 특정 전공만 지금 요 캐스케이드 캠퍼스에서 제공이 돼요. 호텔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 전공이 밴드 캠퍼스에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 지역 자체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사실 학생 도시에서 관광학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관광 도시에서 관광학을 공부하는 거는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자체에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를 만든 거지 약간 그런 차이점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하신 분 의도가 예를 들어 UC처럼 그 캠퍼스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 수도 그런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또 다른 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UC 계열이 조금 다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로 뭐 미시간도 사실 캠퍼스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 요건 자체에서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는 그 계열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와 뭐 갑자기 머리가 멈췄어. 그 대학교를, 네, 그렇죠. 그 대학교 계열을 다닌다는 것이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네, 다 됐고요. 지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프리스크리닝 내가 지원 가능 여부가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종로유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참석해주신 분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종로유학원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면 그리고 프리스크린 받고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특별 장학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 둘 다 학비 예비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학비의 뭐 10%까지 정도 보실 수 있고 성적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진학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솔직히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은 3,000에서 5,000불, 영국은 1,5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 정도의 진학장학금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질문을,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방에 타이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비용에서는 이어원 또는 파운데이션 비용은 포함 안 된 거였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교 학비를 넣은 것 같은데 1년 비용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1년 예상 비용이고 지금 4년간 1억 그 1,000만 원이라고 지금 영국에 지금 적어놨죠. 대학 예비과정까지 포함했을 때를 1년. 파운데이션 포함하면 4년이에요. 지금 학비만 봤을 때는 요거. 학비만 계산했을 때. 네. 학비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은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영국이랑 미국 둘 다 연간 학비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몇 등급 정도가 몇 위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5등급 정도 내가 내신 5등급이다라고 하면 200위권 안에 대학교는 그래도 가실 수 있어요. 200위권 안에는 가실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지금 맨체스터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맨체스터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3, 4등급을 봐요. 대신에 맨체스터 대학교로 보장이 되는 그 맨체스터 대학교의 파운데이션이 그 정도고 엑시터는 마찬가지랑 5등급 정도를 보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학생분들이 잘 해주고 그 성적 진학 보장이 되는 그 성적을 맞추시면 1학년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5등급 정도여도 충분히 뭐 맨체스터 대학교 아니면 엑시터 대학교, 뉴카슬 대학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학교는 영국에서 퀸즈 유니버시티 벨패스트가 있어요. 여기는 1800년도에 설립된 마찬가지로 러셀 그룹 대학교고요. 여기는 LG라든지 LG 케미컬 그래서 화학공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화학공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 지역 자체에서 타이타닉 그 배를 만들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대가 상당히 랭킹이 높고요. 여기는 사실 고등학교 내신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서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같은 전공은 기준이 높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거는 없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지원하실 때 학교에 따라서 수학 과목을 추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뭐 4등급을 보는데 수학도 3, 4등급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공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리즈 대학교도 러셀 그룹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 고등학교 등급이 2등급이면 높은 미국 대학교 갈 수 있나요? SAT라든지 아까 정말 내가 다이렉트 엔트리로 사실 준비를 해서 가실 수 있는 학교들은 정말 많아요. 미국의 모든 대학교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학교에서 보는 SAT 요건, 영어 성적,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펄서 스테이먼트, 추천서 이런 거 싹 다 만들어서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초반에 뭐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바로 PhD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더 랭킹 높은 학교들로 가실 수도 있으시고 네, 리즈 대학교도 러셀 그룹이 맞습니다. 순위권 높은 대학교, 요즘에는 순위를 보는 편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실 순위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순위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대학교를 선택하고 그 대학교가 나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취업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리서치 중심 대학교로 갈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취업이 최종적인 목표면 그 부분을 나를 맞춰줄 수 있는 대학교. 그러다 보면 대학교 랭킹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메리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학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앞으로 봤을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동안에 뭐 교양 과목도 듣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비슷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그 레벨이 비슷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특출 나려면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뭐 들은 게 있는지, 뭐 내가 리더십으로 한 게 있는지, 언더그레이추에이트 학부 학생도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제공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셨는지, 내가 리서치를 한 경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실 많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 현지에서 인지도 높고 취업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인지도 떨어지는 대학. 아, 그런 학교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치여서, 두 번째는 랭킹이어서, 랭킹이 한국에서 보는 원하는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좋고 그 주에서의 최고의 대학교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 대학교 지원하실 때 탑 랭킹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졸업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 대학교 선정하실 때 기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투 맨체스터 준비 중인데 나중에 대학을 갈 시기가 됐을 때 전공별 취업 데이터를 받을 수 있나요? 아, 진학을 하실 때 그거는 저희 커리어 스튜던트 서포트 팀이나 커리어 서비스 센터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이렇게 또 카메라를 보고 마무리를 또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 일단은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에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를 고를 때 랭킹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본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장점이 내가 원하는 분야랑 잘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잘 맞는다면 그 대학교로 가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제일 잘 즐기고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바깥 것들을 사실 많이 참여를 해서 내가 정말 그 글로벌 인재에 맞게끔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나요?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서 거의 그쵸 50분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종로유학원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